27번이네요. 두 점 F와 F 프라임 5,0이랑 마이너스 5,0인데 대부분 사실 평가원이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좌표를 주어지면 그림을 그려주면서 잘 표시를 안 해줘요. 물론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만 잘 안 해줍니다. 잘. 그래서 이렇게 불친절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일일이 표시를 잘 해주셔야 돼요. 그냥 뭐 기억하지 뭐 하고 했다가 그냥 막 풀다 보면 이 좌표는 안 주어졌는데 어떡하지? 뭐 이렇게 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낭비하는 시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됐죠? 항상 그림에는 다 옮겨주셔야 됩니다. 초점으로 하는 타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해서 원점에서 선분 PF와 QF 프라임에 각각 내린 수선의 발을 H와 I라고 한대요. 점 H와 점 I가 각각의 선분 PF와 QF 프라임의 중점이고요. 딱 한눈에 봐도 그러네. OH와 OI를 곱했더니 10이 된답니다. 이게 좀 핵심적인 조건인가 보네요. 그죠? 오케이.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. 네, L제곱의 값을 구하여라. 즉 타원의 장축의 길이 2A죠. 즉 A의 값을 지금 물어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죠? 자, 그럼 내가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면 어쨌든 4점짜리니까 본능적으로 SERC를 쓰셔야죠. 자, S를 잡으면서 일단은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다 옮기겠다 해서 옮겼고요. 옮기고 나서 그 다음 아직 안 쓴 조건이 뭐냐면 OH랑 OI가 곱해졌을 때 10이라는 건데 그럼 내가 이 길이를 그냥 잡아버릴 수밖에 없어. 알파, 베타 이런 식으로. 됐죠? 그럼 얘는 곧 알파, 베타의 곱이 10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얻고 가냐면 물론 알파, 베타의 길이가 직접 장축의 길이와 어떤 연관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알파, 베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식은 하나라는 거야. 이해돼요? 무슨 말인지? 미지수가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알파, 베타에 대한 식 하나만 더 알아내면 무조건 알파, 베타의 값은 구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. 오케이? 이해됐죠? 자, 그 다음에 지금 아직 S 다 안 잡았습니다. 뭘 안 잡았냐면 뭐 뒤는 이제 뭐 물어보는 거에 대한 거니까 끝났고, 자 여기까지 했는데도 지금 사실 S가 다 안 끝났어요. 뭐가 안 끝났냐면 지금 2차 곡선 문제입니다. 그죠? 2차 곡선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흘러간다 그랬어요. 정의, 뭐 혹은 방정식 같은 거 있죠. 뭐 짜잘한 것들. 이런 유형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접선 문제예요. 반드시 그렇습니다. 됐죠? 근데 이 둘 중에서 어떤 문제의 유형에 속할지를 판단할 때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? 접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. 접선이 지금 있습니까? 없죠. 접선이 생길 가능성은 혹시 있어요?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없지 않나요? 그죠? 접선 문제가 아니야. 그럼 이 문제는 정의 문제일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. 자, 타원에서의 정의는 이렇게 이제 초점이 있으면 이르는 거리의 합이 같다라는 거잖아요. 합이 계속 일정하다라는 거잖아. 그렇죠? 그럼 이 위에 있는 점과 초점이 한 부분 연결이 돼 있다면 반드시 다른 쪽 한 부분도 뭐가 전혀 없을 것 같아도 반드시 이어주셔야 돼요. 이거는 필수적인 보조선이 됩니다. 그럼 지금 이 문제로 치면 어디야? 이 길이거나 혹은 이 길이가 되겠죠. 그치? 근데 뭐 좀 되게 이 삼각형을 그리고 나니까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? 그죠?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하고 딱 보니까 뭐가 딱 눈에 보여야 되냐면 자 지금부터는 사실 어떤 운적인 요소들도 따를 거예요. 이걸 얼마나 빨리 발견했느냐에 대한 운적인 요소는 따르겠지만 자,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. 자,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. 그치?
삼각형입니다. 뭐야? 당연히 닮음일 수밖에 없지. 그쵸? 각이 같고 90도고 그럼 당연히 이 각도 90도여야 돼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90도여야 됩니다. 됐죠?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으니까 이 각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닮음이고요. 그렇죠? SAS 닮음인가요? 그러고 그렇다면 나머지 각도 다 같아줘야 된다 해서 이쪽 각이 90도인 걸 알 수 있어. 자, 그럼 지금 이렇게 딱 하고 나면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오고 나서도 문제를 못 푼 학생들이 있어요. 충분히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 길이가 2알파고 이 길이가 2베타죠. 자, 잘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이 부분의 길이를 지금 알파라고 나타내지 않고 이 길이를 베타라고 나타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백지 같은 그림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본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연관관계를 과연 당신이 표현할 것 같은가?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쵸?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발 좀 그리라고. 그림 위에 표현을 하라고요. 표현을. 평가원이 이렇게 이쁘게 그림을 그려줬잖아. 제발 쓰라는 거야 좀. 너네가 그림을 이쁘게 못 그려가지고 틀리면은 너네가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좀 필수적인 건 그려줄게. 이런 거란 말이야. 제발 좀 그리세요. 직선을 아무리 묶어도 나보다 더 못 긋겠니? 그죠? 이건 심지어 지금 연필로 그리는 것도 아닌데. 그쵸? 됐어요?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?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하나만 더 찾아내면 이 문제는 풀릴 것이다.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. 자, 일단은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알파와 2베타의 길이 그쵸? 이 부분을 찾아냈어. 이 길이 똑같잖아. 여긴 합동이잖아요. 그죠? 이게 합동인지는 어떻게 아느냐? 자, 이 F 프라임과 F를 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이 있다라고 친다면 그 원은 반드시 이 두 개의 삼각형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.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서 그려보면 이런 이게 무슨 원이야? 안 돼. 원을 못 그려. 어떡하지? 원을 못 그려. 됐다. 자, 이런 원이 있다고 칩시다. 그러니까 이런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원 안에 이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떤 원에 지름을 공유하면서도 충분히 다르게 생길 수가 있잖아. 그렇지? 뭐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충분히 다르게 생길 수 있단 말이죠. 이 자체로 굳이 합동이라는 얘기는 못 한다는 거야. 하지만 뭐까지 있어? 타원까지 있잖아, 그지? 이 타원과 원의 교점이죠. 이 P랑 Q가, 그렇죠? 이러려면 반드시 합동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? 그거 이외에도 다른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이게 가장 사실 빠르면서도 뭐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됐죠? 자, 그러면은 2알파와 2베타가 이 길이라면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이 A가 되겠죠. 얘가 장축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럼 얘 자체는 L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4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이 값이 될 거예요. 그쵸? 어쨌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찾아내던 뭐 알파와 베타의 각각의 값을 찾아내던 하면 되는데 그럼 과연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이 하나 더 어디서 나오느냐? 여기서 나오죠. 이 삼각형. 얘는 빗변의 길이가 5고 나머지 변의 길이가 각각 알파 베타입니다. 그죠? 피타고라스의 정리. 그죠?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25가 됩니다.
아까 초반에 주어졌던 알파 베타의 곱이 10이다. 요 조건이랑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쓰면은 3, 4 안 되네. 그러면은 계산을 해봐야겠네요. 아니다.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잖아. 그쵸? 25 더하기 22네요. 그러면 45죠. 아, 맞습니까? 20, 25. 그쵸? 45. 45에 4 곱하면 얼마야? 180? 180이 답이겠죠. 됐죠?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뭐 정작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. 그렇죠? 하지만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생각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뭔가 배워서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의 성질이라든지 혹은 닮음이라든지 이런 뭐 순수기하적인 측면의 해석들을 빠르게 문제에 적용시켜서 풀어낼 수 있겠느냐, 이런 측면에 대한 그 난이도가 더 깊게 배어 있었던 그런 문제 같습니다. 자, 이런 문제를 잘 해결을 하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. 기초 아카데미 잘하면 됩니다. 이제 기초 아카데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순수 기하학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많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. 뭐 원의 주요 성질이라든지 뭐 삼각형에 관련된 내용들,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단 말이죠.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도 다 있습니다. 그래서 필수 공식 암기인가요? 필수 암기 공식인가? 아무튼 그 부분이랑 필수 문제풀이인가 필수 풀이 문제인가 뭐 용어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암기하는 거랑 문제 푸는 게 있단 말이죠. 이 부분을 이제 뭐 기획 정도 와서 뭐 문제를 풀고 뭐 기출 분석하고 이럴 정도면은 하루 안에 다 볼 수 있어요.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. 한 번쯤 다시 훑어보세요. 만약 이 문제를 이런 부분에서 놓쳐가지고 해석을 잘 못했다면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됐죠? 기초 아카데미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가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. 오케이? 됐죠? 해설은 여기까지 하죠.